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창립 6주년을 맞아 2040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준 사장은 오늘 2040년까지 새만금 105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해 얻은 수익 13조 원을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대 시조의 아버지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념하는 가람 문학관의 문학 프로그램이 국가유산천국무에 선정돼 더욱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고택 이병기 생가 탐방, 호산촌 체험, 죽간 현대 시조 쓰기, 가람 문학관 방문, 가람 이병기 생가 수구제 건축 체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아 2040년까지 속도감 있는 개발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과 사업 방향을 선보였는데요. 공사 측은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105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해 얻은 수익 13조 원은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자받아 매립할 땅은 105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땅은 수변도시 6.6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6.2%에 불과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늦어지고 있는 매립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늘 2040년까지 105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책임지고 개발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2040 비전은 대한민국 영토를 넓히는 새만금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적극성을 제1의 가치로 삼으며 매립할 땅은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79제곱킬로미터와 배후 도시용지 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매립에 필요한 7조 원은 태양광 등 자체 수익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공사 측은 매립이 끝나면 분양 수익 4조 5천억 원과 부대 수익 5천억 원, 민간 투자 8조 3천억 원 등 13조 3천억 원을 확보해 새만금의 재투자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또 기업 유치 등 지역 부역 효과는 10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40년까지 새만금 책임개발 105제곱킬로미터, 새만금 재투자액 확보 13조 3천억 원, 지역 부양효과 10조 4천억 원, 무결점 경영 트리플 제로의 4대 경영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포함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국토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측은 기본계획 재수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설립된 지 6년이 된 새만금 개발공사. 속도감 있는 개발 방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면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벼멸구 피해 면적은 도내 2,700여 헥타르 등 전국적으로 2만 6천 헥타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정상 운영에 들어간 이후 매출액과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시범 운영 결과 월 평균 매출액은 5억 8,600만 원, 이용자는 192명입니다. 지난해 8월 정식 개장 이후 5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은 11억 4,600만 원, 539명으로 시범 운영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안심물가제와 월 10개 이상 품목 세일, 회원 확대 등이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산 전기충전소 35곳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의 전기충전소 이전 지원 사업에 35곳이 신청했고 이는 급속 8대, 완속 360대 등 모두 368대입니다.
충전기 지상 이전은 완속 충전기의 경우 300만 원, 급속 충전기는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에 등록된 전기차는 전체 차량 14만 3,900대 가운데 3,435대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농촌관광인증제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지역 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6차 산업 경영체, 농촌 민박 등 25곳입니다. 인증 경영체는 농촌 크리에이 투어 지원 사업을 통해 이용 금액의 3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20명 이상 단체 방문은 최대 40만 원까지 교통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농촌 관광 인증제는 자격 요건과 관리 수준 평가가 2년마다 이뤄집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농업 분야 연구원들이 오늘 익산을 찾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제기구인 메콩연구소 소속 연구원 25명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미생물 배양실과 토양 분석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을 견학했습니다. 또 농업인 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지 농장의 자동 관수 시스템 등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추천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산 선유도 짚라인 위탁료 산정과 관련해 3,600여만 원이 과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위탁료 3,650만 원이 과소 산정됨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추징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군산시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수탁자의 근로소득세와 직원 차량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된 유류비가 원가 계산에 반영돼 이같이 과소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집행부에 특정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군산시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올해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 연간 200만 원 한도까지 군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군산시로부터 보증료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긴급 출동할 때 아파트 공동현관을 빠르게 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동현관에 잠금 장치가 있는 도내 아파트 375곳에 다음 달까지 소방본부 전용 카드를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시조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람 이병기 선생은 익산 출신의 대표적 문학가입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방문객 유치를 위해 가람 문학관을 만들고 생가터를 복원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가람 이병기 선생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가람 이병기 생가. 200년이 넘은 탱자나무와 함께 옛 모습이 잘 복원돼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가람 문학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7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기획 프로그램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상황. 이런 가운데 가람 이병기 선생을 알리고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공모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 익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전문업체 선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을 테마로 고택 이병기 생가 탐방, 호산춘 체험, 죽간 현대시조 쓰기, 가람 문학관 방문, 가람 이병기 생가 수우제 건축 체험, 가람 후 발자취 둘러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험객은 성인과 가족 단위로 모집돼 매 주말마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방문 체험 프로그램은 여산 동원과 호산춘 시음 등 인근 관광지 및 특산품과 연계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를 활용한 사업을 정부 공모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익산시가 추진해온 가람문학관, 가람시조문학상 등의 사업과 함께 새로운 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꼽히는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타와 가람문학관 등 관광 콘텐츠화가 시도됐지만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공모를 통해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게 됐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코리아 둘레길에 포함된 군산 서해안길 도보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숲 해설가와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서해안길 클린 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편 군산 서해안길은 청암산 수변길과 은파호수공원, 월명산, 근대 시간여행 마을, 금강하구뚝 등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쏟아진 가을폭우로 농경지 94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폭우 피해를 접수받은 결과 860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고 상추 등 원예작물 67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특히 원예작물 피해는 익산 망성면 일대에 집중돼 올해에만 두 번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소하천 제방 무너짐 등 5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도내에는 평균 152.9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내에서 속도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군산 동백대교 램프 구간 군산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동백대교 군산 방향에서 45,037건의 과속이 적발돼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4.7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군산 동초 앞은 23,167건, 군산 고봉교차로는 19,396건으로 도내 속도 위반 10곳 가운데 군산은 3곳이 포함됐습니다. 도내에서도 오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도민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등은 대회 조직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양국관리법과 노동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언론 장악, 의료 대란과 민생 위기 등을 불러왔다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는 같은 날 전국 14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됩니다. 군산의 인구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산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4.3%로 전국 평균 4.4%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2015년 8,209명에서 2022년 11,378명으로 7년 사이 38.6%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 국가의 이주 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됩니다.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자 중국산 수입 배추가 시장에 공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중국산 수입 배추를 도매 시장에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첫 물량은 16톤이지만 배추 수급 상황에 맞춰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여름 고랭지 배추 도매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한 포기당 11,89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1.7%가 올랐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등의 소매 가격은 2만 원 정도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전자조달 시스템 학교장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터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과정이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계약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10가지 계약 서류가 한 가지로 간소화되고 학교장터를 통해 자동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후백제 왕도의 가치 발굴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지원받아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나서게 됩니다. 이 센터는 교동 낙수정 일원에 들어서게 되며 주변에는 탐방로와 역사구원이 같이 조성돼
후백제 역사 관광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고창 수박이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고창 수박 생산 지역이 일조 시간이 길고 배수성이 우수한 데다 생산 시설과 품질관리 계획을 잘 갖추고 있어 지리적 표시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면 명칭을 보호받게 됩니다. 또 상품 명성과 품질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단풍이 다음 달 27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림청은 올가을 내장산 단풍나무가 절반 이상 물드는 시기는 다음 달 27일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대하수목원은 다음 달 28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해마다 0.39일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올해 익산시민대상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대상 이도연, 산업대상 박주성, 사회봉사대상 안태규, 효행대상 유부열, 친환경대상 유칠선, 농업대상 김훈, 교육대상 이정선 씨 등 7명입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익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익산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어집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다음 달 18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축제는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근린공원, 미륵사지, 익산역 등 4곳에서 진행됩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말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도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축제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도심형 정원축제 특색을 살리기 위해 오늘 부서별 지원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가람 시조문학신인상 공모가 다음 달 13일까지 이뤄집니다. 공모 자격은 2014년 9월 23일 이후 등단한 경력 10년 미만의 시조 시인 중 최근 3년간 작품 또는 작품집을 발표해야 합니다. 또 지면으로 발표된 시조 작품 중 다른 어떠한 문학상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합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늘 11월 2일 가람문학관에서 진행됩니다. 군산시 청년들과 가족센터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상호 업무 협약을 맺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 공동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자 발굴, 전문 서비스 연계 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군산시 청년들은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군산시 가족센터는 외국인 주민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마면에 위치한 복지시설 삼정원을 찾아 위분 공연을 펼쳤습니다. 위원들은 악기 연주, 노래 공연 등 재능 기부를 통해 흥겨운 시간을 선사하고 정성껏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군산시는 다양한 서해랑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의 해설을 들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서해랑길 클린워킹, 서해랑길을 걸으며 각자의 시선으로 찍은 사진과 짧은 글을 포토북으로 만드는 나도 작가 등이 있는데요. 오는 28일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서해랑 나랑 반려동물이랑 행사를 진행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코스를 걸으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